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서 주변 기자들한테, 정치부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. 저 무슨 의미냐, 대통령 발언들이. 그랬더니 저건 무조건 그냥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다, 이혜원 후보자가. 저는 청문회까지는 보자는 얘기다라고 읽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할 거였으면 뭐 진작 좀 정리를 어떻게든 했겠죠. 진작 했겠죠. 네네. 네. 다만 그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게 요식행위로 청문회를 하고 지나가자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 더 판단을 하겠다. 이게 객관적 근거를 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사실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도 하나하나가 다 무거워요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좀 부적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강행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전 대통령께서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는,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판단은 하셨다.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을 강행해. 그럼 대통령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? 만약 임명한다면? 강행하면 영향을 미치겠죠. 좀 소폭 깎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서 주변 기자들한테, 정치부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. 저 무슨 의미냐, 대통령 발언들이. 그랬더니 저건 무조건 그냥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다, 이혜원 후보자가. 아니다, 청문회까지는 보자는 얘기다. 의견이 갈리더라고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청문회까지는 보자는 얘기다라고 읽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할 거였으면 뭐 진작 좀 정리를 어떻게든 했겠죠. 진작 했겠죠. 네네. 네. 근데 그럼에도 청문회까지 가서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,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근데 부적절해 보이는 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네. 거는 어쨌든 이게 쉽게 넘어갈 국면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신 거고,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이혜원 후보자가 대응하거나 제대로 설명하거나 해명이 되지 못하면 저는 그때는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정리할 명분을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어렵게 모셨다라고 청와대에서도 몇 번 네.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어렵게 모신 사람에 대해서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냥 후보자에서 내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청와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너무 멀리 거라고 왔어요.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이 인사를 하게 됐던 의도나 배경도 있었을 것이고,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청문회를 지켜보자라는 대통령의 입장은 늘 경고했다. 다만 그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게 요식행위로 청문회를 하고 지나가자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 더 판단을 하겠다. 이게 객관적 근거를 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론을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? 청문회 끝나고. 그렇죠. 뭐 추이도 그렇고, 네. 혹은 그 해명이 전혀 뭐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, 혹은 해명이 생각보다 잘 되는 일도 있을 거고, 그 시시비비를 좀 명확하게 가리는 장을 공적으로 좀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러면 뭐 여론이 그렇게 많이 들뜨지 않는다면 임명 강행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고, 뭐 지금 상황이 이미 좋지 않거든요. 사실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도 하나하나가 다 무거워요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좀 부적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강행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아무튼 청문회가 끝나면 청문회에서 이혜원 후보자가 대답을 잘하고 뭐 변명을 잘하고 해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100% 안 되잖아요. 무조건 안 돼. 이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아요. 임명하기도 좀 그렇다고 자진 사퇴시키거나 지명 철회하기도 좀 너무 많이 왔고, 어떤 게 가장 부담스러울까요? 임명 강행 아니면 지명 철회?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임명 강행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여론이 안 좋고 네. 제기된 내용들이 다 심각하니 네. 이걸 마냥 이제 해명을 듣고 뭐 소명을 듣는다고 없던 일이 또 되는 것들이 아닌 일도 있잖아요. 사실 뭐 보좌진에 대한 녹취 이런 게 이미 공개가 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부적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해명을 한다라고 해도 그게 과연 좀 납득이 될까라는 의문도 남아서 전 대통령께서 좀 부적절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는,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판단은 하셨다. 근데 다만 그것을 절차적으로 좀 과정 관리를 하면서 가져가고 싶으신 게 아닐까. 그러니까 이게 아예 어떤 기회도 안 주고 네. 그냥 우리가 불렀다가 다시 가십시오 하는 게 쉽지 않은
어떤 그런 현실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려운 도전을 했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도전을 뭐 검증받거나 판단받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냥 알아서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국면은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여러 면에서 고민이 좀 되지 않았을까. 그래서 결국 여당도 청문회까지는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게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했기 때문이거든요. 그렇다면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또 해명도 하고 뭐 어떤 반론의 기회도 있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게 보면 이혼 후보자는 뭐랄까 굉장히 좀 외로울 것 같아요. 사면초가일 수 네, 있겠죠. 진짜 사면초가예요. 대통령도 그냥 네. 대답하는 거 보자, 변명 보자, 해명 보자. 민주당도 마찬가지고.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? 본인과 저질러놓은 관련된 일이니까. 일이고 그렇죠. 뭐 지금 이게 외부에서 뭐 공작을 해서 가짜를 뭐를 꾸며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보호해주고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. 뭐 함께 옹호하기도 어려운 주제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의 몫이 된 거죠. 갑자기 든 생각인데 후보자라는 입장을 놓고 보면 강선우 후보자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. 과거에. 뭐 보좌관한테 갑질을 하긴 했는데 갑질 수위와 뭐 드러난 의혹들을 비교하면 뭐 자신의 그건 죄는 뭐 의혹이나 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가볍다 이렇게 볼 수 네, 있다는 네. 말씀이신가요? 근데 네. 그렇게 뭐 근데 어쨌든 청문회를 했잖아요. 그래서 네. 또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를 하고 나서의 어떤 기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정리가 된 거죠. 저는 그래서 뭐 그게 뭐 죄의 무게를 뭐 절대적으로 따져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둘 다 심각했죠. 맞아요. 심각했죠. 네. 알겠습니다. 만약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어요. 그냥 지금 현 상태 수준대로 가. 그리고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을 강행해. 그럼 대통령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? 만약에 임명한다면. 강행하면 영향을 미치겠죠. 좀 소폭 깎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결국에는 또 장관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 장관 후보자를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또 업무로 네. 보여줘야 될 어제도 것이고 말씀하셨고 네. 네. 성과로 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를 통해서 좀 만회되는 면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작동을 하겠죠.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지지율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.